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요원 분들께서는 아마도 한 번쯤 동료 직원으로부터의 갑질을 경험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기관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선생님들과 시설장님 및 원장님과 업무 상담을 해보면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동료 직원 간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말씀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케어스토리 직원 CS 교육에서는 우리 장기요양기관을 망치는 동료 직원 간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기관 내에서 동료 직원 간에 자행하는 직원 횡포의 유형과 문제인식, 그리고 이러한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꿀팁, 즉 관리법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럼 교육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같이 말하기가 무섭고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떨리는 등 불편한 동료 직원이 있는 경험 아마 여러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직장을 다녀보신 분이라면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장기요양 기관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동료 직원 및 관리자분과 함께 근무할 때에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번 직원 CS 교육에서 우리 장기요양 기관을 망치는 동료 직원 간의 횡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것인데요. 우리 기관에서 벌어지는 동료 직원의 횡포, 그 첫 번째 유형을 보면요. 같은 동료 직원 간에 지시나 명령을 일삼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입사했다고 해서 선배 노릇을 하면서 업무나 현장 일에 대해 가르쳐주기보다는 같은 동료 직원 간에 지시나 명령을 일삼으면서 서열 문화를 만드는 동료 직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일을 또 열심히 하느냐?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같은 동료 직원 간에 지시나 명령을 하면서 조종하는 스타일의 동료 직원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직원은 자기한테 더욱 복종하게 만들려고 일을 하는 중에 큰 소리로 혼을 내거나 도움이 필요한 일에 도와주지 않는다든지 행여 함께 어르신께 서비스나 도움을 제공해 드려야 할 때는요. 너는 혼자서 이것도 못하냐? 야, 혼자서 이런 것도 못하면서 요양원 왜 다니냐? 이렇게 타박하거나 윽박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동료 직원에게서 무서움뿐만 아니라 불편함과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자, 또한 나를 자꾸 왕따시키려 하고요. 뒤에서 다른 직원들과 뒷담화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같은 동료 직원 간에 자꾸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도 불편한데 왕따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험담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마음이 더욱 불편해지고 일에 집중도 안 돼서 어르신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사고가 날까봐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다는 거죠. 또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누명을 씌운다든지 맡은 일에 대해 평가절하 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마치 일터에서 한번 싸워보자는 식으로 거칠게 행동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요. 이 동료 직원 간의 횡포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께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동료 직원에게 횡포를 부리는 직원들의 특징을 보면요. 동료 직원에게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르신께도 과격하게 행동한다든지 거친 언행을 일삼는다든지 도저히 장기요양 요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어르신께도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이러한 직장 동료 그냥 두고 볼 일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이에 대해서요. 우리는 먼저 문제부터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직원 간의 횡포는 결국 기관을 망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인식하여야만 해요.
직원 간의 횡포로 기관이 문 닫게 되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동료 직원 간의 횡포는요, 결국 우수하고 모범적인 직원도 잃게 만듭니다. 우수한 직원을 잃는다는 것은 기관에 다양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 어르신께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는 결국 기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어르신 모집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선생님 구인에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기관 운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분과의 관계도 밀접하죠. 자, 그런데 이 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 중에 이러한 횡포를 일삼고 있는 분이 계신다. 자, 이런 소문이 지역에 퍼진다면 과연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이 기관에서 근무하고 싶어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구인조차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선생님들 간의 고소 고발로까지 이어져서 기관에는 어수선하고 삭막한 분위기만 남을 뿐만 아니라 횡포를 일삼는 직원의 노인학대 사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운영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문제의식 꼭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직원 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그 꿀팁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로서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직장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건강한 장기요양 기관 근무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직원 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이와 경력을 떠나서 서로를 직장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문화는 직원 회의를 통한 직원 간의 고충 나눔이라든지 또는 마니또, 워크샵, 직원 회의 등을 통해서 이러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는 대표자 또 시설장님 그리고 관리자급 종사자 분들과 그리고 다른 직원분들 간에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분께서는요, 분기별로 직원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칭찬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하는 문화를 통해서 직원 간의 횡포가 낄 수 없는, 자리할 수 없는 이러한 건전한, 건강한 근무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모든 직원이 서로에게 경어와 존칭어를 사용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공통의 취미 활동이나 모임, 또 종교 활동 모임, 스터디 모임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직원분들 간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기관만의 건강한 근무 문화를 만들어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원 간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두 번째 꿀팁은요, 직원 모두가 함께 발전해가는 장기요양 기관 근무 문화를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대표자 및 시설장 분께서는요,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또 경쟁자가 아닌 동료이자 함께 발전해가는 직장 동반자라는 인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영상이라든지 포스터 또 도서, 지금 이 영상과 같이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 좋습니다. 특히 제가 앞으로 업무 일정에서는요, 선생님들 간의 협업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협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 자료도 제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런 도서도 선생님들께 제공해 드리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대표자 및 시설장 분께서는 직원 간의 조직과 팀의 구성이 자칫 애매하거나 모호해지지 않도록 조직과 팀을 정확히 구성하고요, 팀별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지명해서 관리 역할을 확실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직과 팀을 정확히 구성하지 않아서 각자의 역할이 애매하고 또 구성원 간의 책임 부분이 모호해질 때
선생님들의 협력 관계와 또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와 시설장님께서는 먼저 기관의 조직과 팀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정확하게 부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분께서는요, 복리후생 차원으로서 모든 직원분들이 근무와 관련된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서 지원, 교육 영상 지원, 교육 수강 지원, 행사 참여 지원 등을 제공하고요. 지원을 통해서 습득한 것들을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는 기관 내부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어르신의 특성에 대한 정보 공유도 매우 중요하죠. 즉,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상호 소통하는 그러한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기관 내의 자치 제도로서 복리후생 차원의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그러한 컨텐츠를 선생님들께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관 내의 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관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은 어르신을 모시는 일 자체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때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대표자분께서는 직원분들과 상생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급여, 복리후생제도, 그리고 근무와 관련된 정기적인 상담, 건강진단 지원 같은 지원을 마련해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장기요양기관을 망치는 동료 직원 간의 횡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요양보호사 등 치매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이 장기요양 요원이라는 직업은 강도 높은 근무와 저임금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칠 수 있는 매우 힘든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일도 배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옛 속담의 말씀처럼 동료 직원 간의 협동과 협력으로 서로 지지하는 관계에 있을 때, 즉 모든 직원이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한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칠 때 든든한 어깨동무를 통해서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팀워크가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은 힘들지만 어르신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긍지도 느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